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지금 투자의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런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오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번 기회에 명확하고 뚜렷하게 방향 한번 제시해 보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수익률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국내 주식일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일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하셨을 수도 있고 유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면서 기뻐서 이렇게 그 기쁨을 감추기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정말 주변에서는 연일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나의 계좌는 불어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서도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하셨다면은 2라운드에 집중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게끔 방향 한번 좀 이렇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라운드에는 저희가 어디에 조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보유한 미국 주식은 알파벳, 페이팔 그리고 또는 그 이키닉스 중심으로 약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딱 하나의 주식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무엇을 사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망설임 없이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페이팔과 이키닉스 이키닉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또는 그 서버 관련된 기업 종목입니다. 그 넘버원이고요. 배당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우량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 중심으로 보유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하락장에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굉장히 가슴 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신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했고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3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하루도 거리지 않고 제가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스타벅스를 약 한 5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대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틈틈이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지금 제가 매매일지를 봤더니 스타벅스 그리고 페이팔 여전히 페이팔은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인데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동안에 구경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엠페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락장 제가 좀 기분 좋게 담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들어서는 제가 종목을 3월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덜 상승하고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로 제가 미국 주식에 편입을 했는데 이키닉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2등 종목이죠. 2등 기업이죠. 디지털 리얼리티 그리고 허브스팟,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월트 디즈니까지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지만 사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 그리고 이번 그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핀뚜어라고 나오는 종목은 중국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종목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중국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진 않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방법은 3월 중순부터 순환 매장에 들어갔었던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보유하려고 했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그 이외에 수익 실현했던 금액들은 계속해서 4월 들어서 미국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미국 주식을 너가 샀으니까 나도 사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3월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일매일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형상이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들은 훨씬 더 크게 메아리쳐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득력 있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저희가 차트 공부하면 항상 이 자리에서 사야 됩니다 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죠. 십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이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장에서 이런 게 보이던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역시 차트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명확하다. 하지만 전쟁터 속에서는 그 순간이 기회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는 다시 한번 더 이번 하락장에서 경험하게 되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흐름에서도 역시나 저희가 정석적으로 나오는 차트에서 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십자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부정적이고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뉴스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그런 뉴스들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한국보다 미국이 더 안전하고 승산 있는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4월 12일 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이 영상은 그냥 올려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달러가 어떻다, 미국에 통하는 달러고 이 달러가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저의 의도를 좀 파악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장의 2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중심으로 나왔던 정책 뉴스들인데요. 3월 3일부터 믿을 건 연준뿐 공동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가 급등, 그리고 다음 날이죠. 기준금리를 0.5%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0.25%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했는데, 이날만큼은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 7%의 폭락도 나왔고요. 12년 만에 최악의 증시. 그랬더니 연준에서는 유동성 30조 원의 추가 공급. 이때 이루어졌던 자금의 공급은 가장 그 증시의 기본적인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RP에 대한 레포 금리죠. 레포 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대부분의 자금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또 한 번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요. 이날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0.25%, 0.5%도 아닌 단 한 방으로 1% 금리를 인하하는 미국의 정책에 전 세계는 깜짝 놀랐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날 구체적으로 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연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MBS를 매입하고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안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초단기 유동성 5천억 공급, 그리고 3월 18일 날 드디어 기업 회사채까지 매입한다라는 또 한 번의 안전판, 그리고 마지막 거의 쐐기를 박는 거죠.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고 회사채를 매입하고 ETF로 매입을 하면서 주가 하방에 대해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주변에 잡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았다. 소비는 얼어붙었다. 경기에 유가는 급락을 했고 경기의 리세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가을 겨울까지도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졌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지금 상승하는 이 주가를 보시면서 이거는 정말 정상이 아니야. 이런 상승은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되돌려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실수를 되풀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는 98년도 때도 하셨고, 그리고 2008년도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이유 하에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무릎을 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 그런 분들에게 납득시킬 이유는 없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이 시기와 지금 현재 시기를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2008, 2009 같은 경우는 처음 겪었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미국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심어줬었던 그런 시기였고,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당황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2008, 2009년도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얼마나 시장이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은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연준은 이렇게 급하게 정책들을 쏟아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이번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연준은 2008, 2009년도 서브프라임 시기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경제 주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야 하는지, 그 매뉴얼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그 매뉴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버블, 소위 말하는 버블이 붕괴되는 또는 리세션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연준은 정책들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금리가 한 달 상간에 1.5%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테이퍼링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EQ로 시장에 보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방향은 미 연준이 준비되어 있던 카드들을 비단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듯이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적재적소에 딱딱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동성 공급은 목적이 있고 해당 타겟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채 매입, ETF 매입, 그리고 레포 금리 안정화 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복귀를 해보면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은 붕괴시킬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안전판은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서브프라임 이후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약 1300포인트 하던 나스닥 종합지수가 9000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렸던 이 시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평소에 생각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저런 기회가 오면은 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시장에 나는 뛰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었고,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약 한 5년간 보유를 하고 있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부터 제가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매도 없이 주식 수만 늘려가는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저로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찬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은 이제는 거의 세기를 박았다. 그래서 달러 패권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저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달러 패권에 이어서 달러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패권을 이제 거머쥐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2020년 2월 세계 주식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자금 규모가 55%입니다. 54.5%. 그리고 한국은 1%도 되지 않죠. 그리고 일본이 7.7%, 그리고 영국과 유럽 같은 시장이 약 한 7, 8%, 중국 시장이 4%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답은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또 금융의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의 흐름들은, 풀렸던 유동성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면은 저희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 대해서 조금 쉬다가 3월 16일, 4월 5일 날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3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영상을 올렸냐면은 이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2018년도 때 있었던 하락장이 더 무서웠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왜 하락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도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제 현금화 시켜가면서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에 많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들이. 그리고 여러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넘쳐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피로도를 감당하기는 버거울 거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로부터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월 16일 날 영상을 만들었고, 4월 5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순환 매장이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외인들의 자금 흐름, 기관들의 자금의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와 의도를 담고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고 영상을 시청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미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매일 이제 국내에 투자했었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장기간 보유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다 수익 실현하면서 매일매일 그 미국의 나스닥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매하시는 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가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은 수수료도 국내 주식보다 높고, 그리고 세금 같은 부분에서도 양도소득세 22%가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1%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주가지수 흐름을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약 9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거는 유동성의 문제이고 시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제가 편승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수료와 세금 같은 부분, 제가 오래전 영상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수수료와 세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와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내가 수익을 내야 하는 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투자처가 확실한 투자처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수료라든지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지, 수익도 내지 않는데 세금을 생각한다, 그거는 복권에 당첨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첨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내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미국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